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짧게 문제풀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하의 맥박을 재고 있어요. 근데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 정상적인 영하의 맥박이 아닌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몇 번이 답일까요? 1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일단 활력 징후를 살펴보면 성인의 정상 맥박은 60에서 100회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봤으면 아까 60회는 정상이겠죠. 하지만 우린 영아였잖아요. 영아 신생아 같은 경우는 성인의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120에서 160회가 정상인데 3번은 정상이어서 안정적인 경우지만 2번이 애매한 경우죠. 하지만 국시에서는 가장 근접한 답을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100회보다는 60회를 더 보고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정상 맥박과 영아의 정상 맥박은 수치가 다르다는 점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무의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환자가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치채지 않게 측정을 해야 하는 활력 징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활력 징후 같은 경우는 TPR, BP 해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이런 게 있죠. 여기 중에서 호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호흡은 계속 하고 있지만 숨을 참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고 환자가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게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활력 징후 중에서 눈치채지 않게 해야 하는 게 바로 호흡이죠. 지금 호흡 측정할게요 이러면 사람이 긴장해서 갑자기 숨 안 쉰단 말이에요. 호흡 같은 경우는 맥박 재는 척 하면서 그냥 같이 호흡도 자연스럽게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핀, 데메롤, 코데인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를 해서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뭘 확인을 해야 되죠. 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활력 징후가 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바로 서호흡이죠. 서호흡이라 하면은 숨을 되게 천천히 쉬는 상태인데 1분에 12회 이하로 쉬는 상태를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 기전을 알아두는 게 좋은데 정상적인 호흡이라면 1분에 12에서 20회 정도 숨을 쉽니다. 하지만 서호흡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 숨을 쉬는 거죠. 숨을 되게 천천히 쉬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를 억제를 해서 숨을 더 늦게 쉬게 만들어줘요. 숨도 지금 늦는데 이 약물을 투여를 하면은 숨이 멎어서 사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모르핀, 데메롤, 코데인 이런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약물들은 반드시 호흡 상태, 서호흡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호흡과 관련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임종호흡의 특징이고요. 무호흡과 과잉호흡, 이게 막 교대로 나타나는 호흡이 뭘까요?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체인스토크 호흡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당뇨성 혼수에서 볼 수 있는 호흡이고요. 호흡할 때마다 과일 냄새, 신냄새가 나요 라고 한다면 쿠스마을 호흡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나올 만한 거 소호흡인 거, 그 다음에 체인스톡, 그 다음에 쿠스마을 호흡 이 정도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환자의 식사 방법을 돕는 방법 OX로 풀어볼게요.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먹여주는 것보다 환자가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고요. 상처 소독은 식사 직전에 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연화곤란이 있다면은 맑은 미음 이런 거 주면은 더 기도로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연화곤란이 있는 환자들은 걸쭉한 음식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점도 증가제 같은 걸 첨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화곤란 환자한테는 맑은 미음 제공하면 안 됩니다. 연화곤란 방지를 위해 똑바로 앉아서 반자이로 식사를 하는 건 맞는데 굳이 고개를 뒤로 젖혀줄 필요는 없죠. 이건 기도 확보를 위한 자세인 건데 굳이 식사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똑바로 의식이 있는 환자, 움직일 수 있는 환자라면 반자이로 식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90페이지에 있는 식사 식욕을 돕는 환자 식사를 돕는 간호에 대한 내용을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제한식이나 금식을 해야 된다면 설명도 해주고 음식이 마르지 않게 뚜껑 있는 식기를 사용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식사 전에 치료나 처치 이런 거 해주면 식욕이 감퇴된다. 이런 것들 함께 봐주세요. 우리가 위관 영양을 할 때 한번 주사기로 위에 내용물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100ml 이상 나왔을 경우 이 내용물 다시 넣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ml든 아니든 어쨌든 위 내용물이 나오면 다시 주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이 액을 그냥 버려버리면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진다고 합니다. 어떤 위관 영양 시 우리가 위의 내용물을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거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분 전해질 균형 손실 방지를 위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100ml 이상이라면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관 영양에 대한 거 91페이지에 있으니까 민트색 글씨나 요 빨간색 글씨 위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요. 위관 영양을 할 때 좀 따뜻한 음식을 주고 반자이로 해주고 이거 100ml 이상 나오면 보고를 하는데 버리면 안 되고 너무 빨리 들어가도 안 되고 식사 끝났다면 캡으로 막아주고 이유는 공기 주입 방지. 깔때기가 비워진 다음에 다시 음식 넣으면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따뜻한 물로 튜브 씻어내고 음식을 다 먹었다 하더라도 물 한번 넣어줘가지고 튜브 한번 씻어내주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식이 있는 부동 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한테 변기를 대주려고 해요. 적용 방법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볼게요. 배변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변기를 잡아준다?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똥 싸는 거 그냥 계속 지켜보면 똥이 나오다가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커튼 쳐주고 침대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해준다. 환자가 있는데 침대 머리를 이렇게 기울여준다는 거죠. 머리를 낮춰주는 거니까. 그러면 볼일 보던 게 이렇게 아래로 다 쏠리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치기로 해줘서 변기를 옆쪽으로 대준 다음에 다시 앙와이로 똑바로 눕혀서 변기를 대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자용 변기인데 이게 얇고 둥근 쪽이 여기죠.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다면 다리 쪽에서 등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지 쑥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낮고 둥근 부분을 환자 발 쪽으로 해준다. 이쪽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잘 못 넣겠죠. 그래서 이쪽이 환자 발끝 쪽이 아니라 뭐 머리 쪽을 향한다, 뭐 배 쪽을 향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용 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이 붕대를 해가지고 아픈 다리, 뭐 마비된 다리예요. 그래서 목발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뭐 이건 보기가 보통 국시에선 5개 정도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이 아픈 상태에서 목발을 했을 때 아픈 다리가 먼저 나가냐? 정상적인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가냐? 그거 한번 비교해보는 문제 볼게요. 이게 특별한 말이 없다면은 평지에서 걷는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오르막이라면 오르막이라고 언급을 할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일단 평지로 봐주세요. 일단 목발 같은 경우는 아픈 다리랑 목발이랑 항상 같이 가준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오른발이 아프니까 오른발이 나갈 때 목발이 나가는 그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평지 내리막길에서는 목발과 아픈 다리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목발과 아픈 다리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나가는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오르막길이라 한다면 건강한 왼쪽 다리가 먼저 나가겠죠. 그 다음에 아픈 오른다리랑 목발이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르막이라면 건강한 다리 먼저, 그 다음에 아픈 다리, 목발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만약 평지라면은 아픈 다리랑 목발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나간다. 요 그림 문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더 살펴본다면 지팡이나 목발 같은 경우는 평지나 내리막길은 아픈 다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나갑니다. 근데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 건강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항상 먼저입니다. 지팡이를 집을 때 간호조무사가 어디에 서 있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팡이는 무조건 건강한 쪽으로 잡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마비된 쪽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만약에 지팡이가 없다면은 건강한 쪽에 서서 우리가 지팡이 대용의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팡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보조 편마비 환자 보조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림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환자를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바른 자세, 우리한테 신체 역학적으로 무리가 안 가는 자세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서 서는 게 안정적이겠죠.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는 게 무게중심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무게중심을 낮춰야 우리가 안정적이거든요. 무게중심이 높아버리면 흔들려요. 그래서 침대에서
가까이 서고 그 다음에 허리 높이에 맞춰 있어야 허리를 안 구부리고 편안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등 근육보다는 엉덩이나 다리 근육에 큰 근육을 쓰는 것이 허리 안 나가고 좋아요. 등 근육을 쓰면은 허리 지지하기도 바쁜데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나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엉덩이랑 다리 근육에 큰 근육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 이동 지침은 108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어깨 넓이로 벌려주고 무게중심 낮추고, 몸 돌릴 때는 고개랑 몸이랑 다, 팔다리 다 한꺼번에 모두 돌려야 되고요. 그냥 몸만 돌리거나 고개만 틀면 안 돼요. 쭈그리는 체위가 오히려 무게중심을 낮춰서 무거운 물체 들기가 좋고요. 이동하려는 물체는 신체에 가까이 하는 게 좋고, 그냥 드는 것보다는 끌거나 휠체어, 요런 바퀴, 요런 걸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뇌 수술 후 무의식적으로 드레싱을 뜯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손과 손가락에 신체 보호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다른 데까지 전신 압박을 할 필요는 없겠죠. 손과 손가락만 제한해주는 신체 보호대를 골라주면 되는데, 바로 장갑 보호대죠. 만약에 아기 같은 경우는 팔꿈치만 고정을 해줘도 팔이 짧아가지고 손이 안 닿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주관절, 팔꿈치만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팔꿈치 억제제 뭐 이런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억제제의 종류를 한번 읽고 키워드만 가져가면 좋습니다. 재킷 같은 경우는 전신에 조끼로 채워가지고 낙상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손 장갑 억제대는 손가락이나 손을 제한시켜서 뭔가 드레싱을 뜯거나 뭐 긁는 거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애기 같은 경우는 팔이 짧아서 팔꿈치만 구부리는 거 막아줘도 굳이 손발까지 다 묶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같이 봐주시고, 또 억제대의 종류, 키워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도 절제 수술하고 환자가 인후통을 호소해요. 목에 적용하기 좋은 거, 좀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냉찜질, 얼음 칼라 해주면 좋겠죠. 환자가 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금식이라면 우리 약어 NPO죠. 금식이고 물조차도 마시면 안 되죠. 물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단순 도뇨에 대한 거 볼게요. 여자 단순 도뇨 체위는 배행화이고요. 남자는 앙화이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다리를 굽혀주는 배행화이, 남자는 똑바로 누운 앙화이입니다. 음순을 벌린 상태는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이것저것 만지면 오염이 되니까 일단 도뇨관 들어갈 때까지 음순을 벌렸다면 그 손은 고정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대음순, 소음순 순서고요. 치골에서 항문, 위에서 아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남자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제가 단순 도뇨라고 했어요. 단순 도뇨. 그래서 도뇨관을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방광 안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 문장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틀려요. 왜냐? 이건 유치도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단순 도뇨에 관한 문제 푸는데,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X네? 이거 잘못된 말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문장 자체는 맞지만 유치도뇨에 관한 내용이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간호실기는 이런 거 잘 보면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소독통은 한 방향으로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치골에서 항문, 대음순에서 소음순,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하고 할 때마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무균술에서 멸균 상태에 관한 개념을 묻고 있어요. 시야에서 일단 벗어났다면 무조건 오염입니다. 그리고 멸균과 멸균이 만나야 멸균이에요. 소독과 멸균이 만났다면 이건 오염입니다. 왜냐면 멸균 같은 경우는 세균도 죽이고 세균의 씨앗인 아포도 죽여요. 하지만 소독 같은 경우는 세균은 죽일 수 있어요. 세균의 씨앗인 아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물품이 멸균 겸자에 닿으면 아포가 옮겨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멸균포지만 요 가장자리, 요 가생이는 오염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바늘이 있다면 오염물질입니다. 요 가운데 멸균포 안정적으로 있어야 멸균과 멸균이 닿아서 멸균이죠. 그래서 이 멸균 상태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언제 오염이 됐고, 시야에서 벗어나면 오염이고, 젖으면 오염이고, 뭐 이런 등등 뜯은 흔적이 있거나
뭐 표지가 불분명한 거 오염이고 이런 거 기억을 해주세요. 49쪽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멸균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멸균 물품 다룰 때 주의사항 나왔는데요. 이동겸전은 매번 소독이 아니라 멸균을 해줘야죠. 그리고 멸균포 위로 물건을 건네는 순간 여기 세균 뚝뚝뚝 떨어져서 다 오염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고요. 소독 용기 드레싱이 끝날 때까지 열어두는 게 아니라 쓸 때만 그냥 열어야지 계속 열어두면 오염되겠죠. 소독캔을 열 때는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두고 부득이하게 내려놔야 된다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안쪽이 위로 올라오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바뀌었죠, 방향이. 그래서 이 문제 잠깐 들어올릴 때는 안쪽이 아래를 향하게, 그리고 바닥에 둘 때는 안쪽이 위로 향하게 해야 하는 거, 요 그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멸균 물품 꾸러미 풀 때는 일단 먼쪽부터 풀고 그 다음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가까운 쪽을 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멸균 꾸러미 개봉할 때는 일단 먼 쪽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좌측이나 우측 풀고 그 다음은 가까운 쪽을 해줘야 이게 오염이 안 되겠죠. 그래서 멸균포 푸는 방법도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욕창에 관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깊숙하게 들어간 문제인데 욕창에 대한 거 이거 일단은 표피, 진피에 나오고 찰과상, 포진 이런 키워드 나왔다 이러면 2단계로 봐주시면 됩니다. 욕창에 관한 거 한번 볼게요. 욕창은 일단 발적과 열감이 나면서 궤양, 괴사가 나면서 조직까지 탈락하게 되는 과정인데 1단계는 충혈이 돼서 붉고 따뜻한 발적과 열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발적과 열감이 나서 욕창에 기미가 보였다 하는 순간 마사지 금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예방하고 욕창 치료 간호가 달라요. 예방을 위해서는 마사지가 도움이 되지만 발적이나 열감이 보여가지고 욕창 1단계가 보이는 순간은 절대 마사지 금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예방이냐 욕창이 발생했냐 여기에 따라서 답이 갈리니까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2단계 특징은 표피, 진피에 침범하고 찰과상, 포진 요게 특징이죠. 3단계는 피하 조직까지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껍게 피부가 상실이 되고요. 4단계는 근육, 뼈, 지지 조직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완전 피부가 상실된 상태를 말을 하죠. 그래서 요 각 키워드별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보면 예방간호는 2시간마다 체위를 뒤집어줘서 예방을 시킬 수 있는데 일단 욕창이 생겼다 하면은 1시간마다 좀 더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욕창 환자는 끄는 순간 마찰이 생겨가지고 찰과상이 생겨요. 그럼 2단계 욕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끌지 말고 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욕창 예방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고단백식이와 비타민C, 탄수화물 이런 거 영양 상태 잘 챙겨줘야 되는 것까지 잘 봐주세요. 또 욕창 환자 간호 보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기는 고단백 시기를 해야 회복이 빠르겠고요. 욕창 환자 같은 경우는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는데 예방이라면 2시간마다 해줘야겠죠. 혼니볼이 판판하게 해줘야 됩니다. 주름을 지면은 우리 배긴다고 하잖아요. 이 배기는 게 많아지면 욕창이 생기기 쉬워요. 환자 미끄러서 당기면 마찰이 생겨서 찰과상 생기죠. 그러니까 절대 끌면 안 되고요. 침구는 뽀송뽀송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욕창에 관한 문제도 풀어봤고요. N95 마스크를 쓴다. 되게 강한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거 골라주면 되겠죠. 폐결핵 같은 호흡질환 골라주시면 됩니다. 침상 목욕 방법이에요. 우리 발톱은 일자로 깎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당뇨발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당뇨발 있는 환자한테 발톱 둥글게 깎다가 이렇게 둥글게 깎다가 요 부위 상처 나면 곪고 당뇨 환자는 곪으면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자로 깎아줘야 돼요. 눈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닦아주고요. 목욕물 온도는 30도가 따뜻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침상 목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식어요. 식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40도 이상으로 43에서 46도씨 좀 더 물을 높게 해줘야 됩니다. 정맥기한이라고 해서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줘야 돼요. 손이 이렇게 있다면 손끝에 있는 피하 중간 우리 몸의 중심으로 가라 이래서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마사지 개념으로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이 침상 목욕으로 한다면 얼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팔, 가슴, 배
다리, 그 다음에 등, 회음부 순서로 닦아주는 게 좋아요. 무의식 환자한테 구강간호를 제공한다? 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추기를 해줘야 분비물이 넘어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 환자 분비물 배출 돕기, 구강간호, 마비 환자, 부동 환자 식사 돕기 이런 것들은 다 추기로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등 마사지를 하려고 해요. 보기로 엎드려줘야 등이 노출이 돼서 등 마사지를 하기가 좋겠죠. 윤활제는 따뜻하게 사용을 해줘야죠. 바로 차갑게 하면 환자 놀래요.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났는데 알코올로 닦아내면 더 건조해집니다. 알코올은 피부 건조하게 해줘요. 혈전성 전매경 환자는 10분대로 마사지해야 안전하다? 이 환자는 마사지 금기 환자죠. 아예 해주면 안 되고요. 피부 돌출 부위, 발적 부위, 혈액순환 위에 집중 마사지한다? 요거는 아까 욕창 보시면 좋아요. 우리 아까 욕창에서 마사지를 하는 거는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일단 욕창 1단계인 발적과 열감 이런 게 보였다면은 마사지 절대 금지입니다. 따라서 발적 부위가 있다면 욕창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지 해주면 안 됩니다.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의치가 좀 비싸기 때문에 세면대에서 바로 닦다가 떨구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수건을 깔고 하고요. 물기가 없어야 세균 번식을 막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의치는 그렇게 관리하면 틀어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컵에다가 미온수 넣어서 보관을 해줘야 돼요. 뜨거운 물 변형돼서 안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야 의치가 잘 끼워집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아요. 103쪽에 있고요. 치약보다는 전용 세정제로 조심히 닦아주고 뜨거운 물 쓰면 변형되고 마른 상태면 틀어지고 이런 거니까 속구붕대를 하고 있는 환자 못 움직이네요. 운동화는 척만 하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정성 운동이라 하면은 우리 스쿼트 하듯이 다리 굽히고 일어나고 이런 게 바로 등장성 운동이죠. 등척성은 다리 근육 힘줬다 뺐다 힘줬다 뺐다 하는 게 운동하는 척만 하는 운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각 검사의 특징이나 금식해야 하는 환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MRI 같은 경우는 자기장 이용해가지고 몸 상태를 보는 검사인데요. 금속 물질에 가장 조심해줘야 됩니다. 환자한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되고요. 자석이기 때문에 금속 물질이 있으면 다 딸려가서 큰 사고가 나요. 심장 안 좋은 사람들, 심박동기 이런 거 이식한 사람들 당연히 이거 고장나면 사망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몸 안에 금속 물질이 있다 이러면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검사 전에 금속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MRI에선 제일 중요합니다. 금식이나 상모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MRI는 자석이기 때문에 금속 물질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신 마취를 할 예정인데 아침에 확인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매니큐어가 지워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손끝에 청색증이 있는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손끝을 확인하거든요. 같은 이유로 우리가 붕대를 감을 때, 석고붕대를 감을 때 다 감는 게 아니라 살짝 끝을 남겨놔요. 그 이유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 추천자 자세는 우리가 일명 새우등 자세라고 해요. 허리를 굽혀야 요 척추뼈와 척추뼈 틈새가 넓어서 천자를 하기가 편하겠죠. 하지만 하고 나서는 앙화이로 누워있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척추액이 계속 질질 새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가지고 꾹 눌러서 지압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요 추천자에 관한 거 새우등 자세로 하지만 천자 후에는 앙화이를 해서 4시간, 6시간 동안 앙화이를 똑바로 해서 척수액 누출 방지를 위해 똑바로 누워야 된다. 요 천자에 관한 내용도 같이 봐주세요.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대요. 땀을 많이 흘렸다? 우리 몸에 소금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염분이 부족해서 팔다리에 경련이 났습니다. 그럴 때는 소금물을 마저 주시면 돼요. 만약에 보기에 소금물이 없다 이러면 수액, 포도당 수액을 놔준다?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전해질 같은 거 보충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열경련인지 열피로인지 열사병인지 여기에 따라서 응급순위가 조금씩 다르고요. 고온 환경에서 땀 많이 흘려서 소금기 빠져나가서 경련이 일어났다. 이거는 열경련일 확률이 높죠. 소금물 마시고 이게 복이 없다면 생리식염수.
그래서 이 표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산소 투여하면서 음식 어떻게 섭취하나 보는 거예요. 비건 캐뉼라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콧구멍에만 넣는 거기 때문에 입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벤츄리 마스크나 비제호흡 마스크는 이렇게 코나 입을 다 가리고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입을 가리고 있어서 음식 섭취가 어렵죠. 특히 벤츄리 마스크는 정확하게 산소를 전달하는 그런 마스크이기 때문에 COPD라고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한테 적용하기 좋은 마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예정 환자가 병동에 도착했다면 병동에 관한 안내사항과 주의사항, 이용사항 이런 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식사시간이나 면회시간 안내가 가장 적합할 거예요. 수술에 관한 거 우리가 함부로 설명을 하거나 경과 이런 거 봐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퇴원한 환자한테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고, 이런 게 되게 단순하지만 간호조무사가 해야 되는 업무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너스 문제처럼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오기 좋은 유형입니다. 난청 환자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하고 이 사람들은 중저음의 낮은 음을 말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고음을 잘 못 들어요.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을 크게, 출력은 작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눈짓이나 제스처 이런 걸 써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문제 국시원에서는 누구나 맞추라고 낸 문제인데 얼핏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쩌라는 거지 되게 난감한 경우예요. 그래서 보기 이거 두 개 같은 거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입원을 해서 아내는 일도 하고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너무 힘드네요 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우울하지 않게 화제 돌린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치료 결과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조언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그냥 환자가 했던 말 반복해서 말을 하면서 동조해주는 게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시는군요 하고 맞장구 쳐주는 요게 가장 적합한 반응이에요. 이것도 같은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친구들은 휴가 가서 여행도 다니고 마음대로 노네요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 화제 돌리기 안 되고요. 약 같은 거 경과, 치료 경과 이런 거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뭔데 환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해보세요 이렇게 함부로 조언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행도 가고 싶고 즐겁게 지내고 싶군요 하고 환자가 했던 말 반복해서 맞장구 쳐주는 게 답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간호실기 문제 골고루 한번 가져와 봤는데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 직전에 간호실기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